여름철 기력 보충한다고 장어 드셨다가 가슴이 쪼여오고 호흡이 가빠져서 응급실로 실려간 어르신이 계십니다. 몸보신 하려다 오히려 심장이 멈출 뻔한 거죠. 장어가 왜 위험하냐고요? 그 이유는 단순히 콜레스테롤 때문이 아닙니다. 60대 이후 우리 몸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기름과 단백질을 처리합니다. 그 차이를 모르고 장어를 드시면 심장혈압 신장까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어가 여름철 어르신 건강에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먹는 방법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가 넘어가면 더위가 체력에 훨씬 더 큰 타격을 줍니다. 평소엔 잘 걸어 다니던 분도 7, 8월만 되면 기운이 빠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잠도 설칠 수 있죠. 그럴 때 장어는 딱 떠오르는 여름 보양식입니다. 힘 빠진 날 장어구이 한 점 먹으면 피로가 싹 풀리고 다시 젊어진 기분이 들죠. 그런데 그 한 점이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혈압을 급격히 올리며 심하면 뇌혈관까지 막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더 무서운 건 당시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더라도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뒤에 문제가 터진다는 겁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 위험이 몇 배나 커집니다. 저는 39년 경력의 심장내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여름철 기력 회복을 위해 장어를 찾는 어르신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중 상당수가 장어 섭취 후 심장마비, 부정맥, 급성 심부전 같은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실제 응급실에서 제가 경험한 사례와 함께 왜 60대 이후에는 장어 섭취가 젊을 때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근거를 통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보시면 여름철 장어를 완전히 끊지 않고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심장 보호 3개의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이 원칙을 지키시면 장어를 먹고도 응급실 걱정 없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변의 부모님, 친척분들께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여름이 되면 체력이 떨어지고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 기력을 보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음식이 바로 장어죠. 장어는 오랜 세월 보양식으로 알려져 왔고 기름진 육질과 고단백이 한 번 먹으면 몸이 금세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한여름에 장어를 먹어야 여름을 난다는 말이 습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이 장어가 나이 든 몸에도 똑같이 보약이 될까요? 아니면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까요? 우리 몸은 나이를 먹으면서 음식을 소화 흡수하는 방식, 영양소를 처리하는 속도, 그리고 심장과 혈관이 반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대에서 30대 때는 지방과 단백질을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었지만 60대가 되면 간의 해독 능력과 지방분해 효소 활동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장어 속의 기름진 성분이 혈관과 심장을 단시간에 과부하시킬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 건강에 좋은 음식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지방이 혈관벽에 달라붙고 혈액 점도를 높여 혈압을 순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장어는 체력을 채워주는 보양식이 아니라 심장간 혈관이 이미 약해진 60대 이후 몸에겐 위험을 불러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모르고 나는 예전에도 잘 먹었으니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고 드시면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60대 이후의 몸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반응이 다르고 회복 속도도 느립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모르면 여름철 장어 한 끼가 병원 침대에서 보내는 하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느냐?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속에는 기름 처리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은 간이라는 장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공장이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기름을 잘 태우고 없앴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공장의 기계가 낡습니다. 기름을 태우는 불도 약해지고 기름을 걸러내는 필터도 막혀갑니다. 장어에는 100g에 20g 가까운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20g이 어느 정도냐면 숟가락으로 뜬 참기름 4숟가락 분량입니다. 이걸 한 번에 간이 처리해야 하는데 60대 이후의 간은 젊을 때보다 처리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피 속에 오래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피 속에 기름이 오래 있으면 그 기름이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마치 하수관 속에 기름때가 끼는 것처럼요. 하수관이 조금씩 좁아지면 물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고 기름때가 덩어리로 떨어져 내려가면 하수관이 아예 막히죠. 혈관도 똑같습니다. 좁아진 혈관에 기름 덩어리 혈전가 끼면 심장으로 가는 길이 막혀 심장마비가 오거나 뇌로 가는 길이 막혀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름이라는 계절이 더 위험을 키웁니다. 더위에 땀을 많이 흘리면 몸속 물이 빠져나가고 피가 진해집니다. 끈적끈적한 피가 좁아진 혈관 속을 지나가려면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혈압 급상승과 심장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장어에는 지방만 많은 게 아닙니다. 단백질도 많습니다. 단백질은 몸에 좋은데 그걸 잘게 부수고 흡수하려면 위산과 췌장 효소가 충분히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위에서 나오는 위산이 절반 이하로 줄고 췌장 효소도 30%에서 40% 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니 장어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체기가 오래 가는 겁니다. 이 체한 상태가 심장과 폐에까지 부담을 주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닙니다. 이렇게 소화가 느려지고 기름이 피 속에 오래 머무는 상태가 심장이나 뇌혈관의 마지막 한 방울을 채우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장어는 60대 이후에 함부로 먹으면 보약이 아니라 동약이 될 수 있다고요. 제가 작년 여름에 진료했던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4세 여성분이셨는데 평소 혈압이 조금 높아서 아침 저녁으로 약을 드셨고 당뇨도 있어서 혈당 조절을 위해 식사에 신경 쓰는 편이었습니다. 정기검진 때도 지금 상태면 큰 문제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건강에 꽤 자신이 있던 분이었죠. 그날은 무더운 7월 중순 더위의 기운이 빠져있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퇴근길에 엄마 힘내시라고 하면서 집 근처 장어구이집에 모시고 갔습니다. 윤기 흐르는 장어가 눈앞에 놓이니 그동안 입맛 없던 게 거짓말처럼 젓가락이 술술 갔습니다. 한 마리 반 정도 되는 장어를 소금구이로 드셨고 식사 말미에 매콤한 장어탕까지 드셨습니다. 그때는 속이 약간 더부룩한 정도였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고 2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손발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소화가 잘 안 되나 보다 하고 소화제를 챙겨드렸는데 10분도 안 돼 어머니가 숨을 못 쉬겠다며 몸을 앞으로 숙이고 주저앉았습니다. 곧바로 119를 불러 응급실로 이송했는데 그때 혈압은 200에 가까웠고 맥박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 기름과 혈전으로 완전히 막혀 있었죠. 바로 심혈관 확장 시술에 들어갔습니다. 좁아진 혈관에 관을 넣어 기름 덩어리를 제거하고 스텐트라는 작은 철망을 넣어 혈관이 다시 막히지 않게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지만 환자분은 그 뒤로 체력 회복이 더뎌졌고 평생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은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어르신이 병실에서 하신 첫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 장어가 몸에 좋은 줄만 알았어요. 보양식이라서 먹었는데 이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장어를 함부로 드시지 말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 환자분도 평소에 큰 증상이 없었고 정기검진에서 괜찮다는 소리까지 들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장어 한 끼가 심장을 멈출 뻔한 겁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기름진 음식이 들어오면 혈액 속 기름과 탈수로 끈적해진 피가 만나 심장을 향한 길을 한순간에 틀어막아 버립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심장마비, 심근경색, 그리고 응급실행입니다. 제가 의사로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환자분들이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위험한 음식을 먹고 병원으로 실려올 때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이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전에도 잘 먹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60대 이후의 몸은 40대, 50대의 몸과 전혀 다릅니다. 혈관의 탄력은 이미 줄어들고 심장 근육은 예전만큼 강하게 수축하지 못하며 간과 췌장의 처리 속도도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장어를 드실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이 있는 분. 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장어 기름이 혈액 속에 들어가면 그 기름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길을 막습니다. 그 순간 심장은 더 세게, 더 빨리 펌프질을 해야 하고 이게 심장마비나 협심증 발작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당뇨병이나 비만이 있는 분. 당뇨가 있으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비만이면 이미 몸속에 기름이 많습니다. 여기에 장어 기름이 더해지면 혈당과 혈중 지방 수치가 급상승해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셋째, 간 기능이 약하거나 간 질환이 있는 분. 간은 기름과 독소를 처리하는 해독 공장입니다. 하지만 간이 약하면 이 공장이 천천히 돌아가서 기름이 피 속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만큼 혈관과 심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넷째,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체하는 분.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은 장어의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더 오래 걸립니다. 소화가 늦어지면 위 속 음식이 오래 남아 위장뿐 아니라 심장과 폐에도 부담을 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조건들에 해당하는 분들이 여름철 장어를 먹으면 응급실에 갈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위험은 바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식사 직후 멀쩡하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3시간, 6시간, 심지어 하루 뒤에도 심장 통증, 호흡 곤란, 어지럼증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예전에도 잘 먹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그 생각 하나가 여러분의 여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어는 예로부터 몸보신 음식이잖아요.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기력 떨어질 때 먹으면 힘이 나죠. 네, 맞습니다. 장어는 단백질, 불포화지방, 비타민 A, 비타민 E, 오메가3 등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성분들이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좋은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이건 마치 약과 같습니다. 같은 감기약이라도 성인에게 맞는 약과 어린이에게 맞는 약이 다르듯이 음식도 몸 상태와 나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 장어가 연료라면 60대 이후의 몸에는 과부하를 주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성분과 함께 많은 양의 지방과 단백질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좋은 성분만 몸에 들어가고 나쁜 건 버려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간, 췌장, 위의 처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는 좋은 성분도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나쁜 성분은 몸 안에 오래 머물러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어는 보약이 될 수도 있지만 당신의 현재 몸 상태에 따라서는 동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혈관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 간이 얼마나 기름을 처리할 수 있는지, 위와 췌장이 얼마나 소화를 잘하느냐입니다. 그럼 나는 괜찮지 않나요?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다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에이, 나는 괜찮아.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는데 건강검진에서도 이상 없다고 하던데.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상이라는 말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검진의 함정.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다는 건 그날 그 순간 측정했을 때 기준치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마치 사진을 한 장 찍어 지금은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과거의 순간이고 혈관과 장기는 하루하루 변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혈관이 50% 이상 좁아져 있어도 평소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혈관 안쪽이 기름대처럼 서서히 좁아져도 혈액이 어느 정도 흐르기만 하면 몸은 별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쩡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수도관 비유. 이걸 저는 늘 환자분께 수도관에 비유합니다. 집 안 배수관 속에 기름때가 조금씩 끼어도 물은 잘 내려가니까 당장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기름때가 덩어리로 떨어져 내려가면 순식간에 물길이 막혀버립니다. 혈관도 똑같습니다. 좁아진 곳에 기름 덩어리 혈전가 떨어져 내려가면 그 순간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끊어지고 심장마비가 오는 겁니다. 작년에도 괜찮았는데? 라는 생각의 위험성.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나는 작년에도 장어 먹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네, 작년에는 괜찮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매년 쌓이고 혈관 탄력과 장기의 기능은 매년 조금씩 떨어집니다. 작년과 올해의 내 몸은 이미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몸 안을 직접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혈관 상태가 지금 어떤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인 저도 건강해 보이던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오시는 걸 많이 봅니다. 그분들도 전날까지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운동과 식습관이 완벽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나는 매일 운동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 생활 습관은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운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혈관에 이미 쌓여 있는 기름때를 당장 지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지방이 들어오면 운동으로 유지하던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치 평소엔 단단한 둑이 물을 잘 막다가도 폭우가 한 번 몰아치면 둑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함정.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바로 이 생각입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 이 생각이 방심을 부르고 그 방심이 위기를 부릅니다. 실제로 심근경색 환자의 30% 이상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검진에서 정상이라고 했는데 왜 이러냐며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괜찮다는 자기 확신이야말로 60대 이후 건강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예전엔 괜찮았어도 지금은 다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느냐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39년 동안 빠짐없이 알려드린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장어를 먹고 탈이 날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양을 줄이세요. 장어는 지방과 단백질이 많아서 소량만 먹어도 충분히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손바닥 크기 정도 약 100g이면 됩니다. 이 양이면 간과 혈관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외식하면 어떻게 되죠? 한 마리 반, 많게는 두 마리까지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기름을 두세 배, 심하면 4배까지 넣는 셈입니다. 우리 몸의 기름 처리 공장인 간이 갑자기 몰려든 기름을 처리하려면 며칠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기름은 혈관벽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제가 환자분께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주방 싱크대 배수구에 기름 한 숟가락 부으면 물로 씻겨 내려가지만 국자로 퍼서 부으면 배수관이 끈적해지고 막히죠. 혈관도 똑같습니다. 둘째, 조리법을 바꾸세요. 많은 분들이 장어는 무조건 불판에 기름 자르르하게 구워야 맛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맛있죠. 하지만 그 기름이 그대로 내 혈관 속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면 찜, 데침 또는 기름을 닦아내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구울 때는 키친타월로 표면 기름을 닦아내고 불 위에 기름이 떨어져 연기가 나면 그 속에 있는 발암물질까지 같이 먹게 됩니다. 특히 양념구이는 피하세요. 단맛이 강한 양념과 기름이 만나면 혈당과 혈중 지방 수치가 동시에 치솟아 혈관벽을 더 자극합니다. 셋째, 함께 먹는 음식과 습관을 조심하세요. 장어와 소주는 정말 최악의 조합입니다.
알코올은 간이 기름을 분해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기름과 술이 동시에 들어오면 간은 둘 중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기름은 혈관 속에 오래 남게 됩니다. 게다가 술 자체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장어를 먹을 땐 채소와 곁들이기가 좋습니다. 채소 속 식이섬유가 기름 일부를 흡착해 배출을 돕습니다. 특히 양파, 마늘, 부추는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니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 채소를 기름에 볶지 말고 생으로 또는 살짝 데쳐서 드세요. 넷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름철에 장어를 먹으면 피가 더 끈적해집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고 좁아진 혈관 속에서 기름과 혈전이 쉽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장어 드신 날은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시세요라고 권합니다. 단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말고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나눠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고 장어의 지방이 덜 부담스럽게 처리됩니다. 다섯째, 먹은 후 몸의 반응을 꼭 살피세요. 장어를 먹고 나서 속이 평소보다 더부룩하다, 가슴이 답답하다, 어지럽다, 숨이 차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특히 2시간에서 3시간 뒤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심장이나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니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원칙은 장어를 절대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보약으로 남길지 동약으로 만들지는 여러분이 먹는 방법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39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장어의 두 얼굴. 장어에는 분명 몸에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고품질의 단백질, 불포화지방, 비타민 A, 오메가3 지방산. 이런 성분들은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체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특히 혈관과 장기 기능이 떨어진 몸에는 이 좋은 성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과도한 지방과 단백질이 먼저 들어와 부담을 줍니다. 좁아진 혈관, 약해진 간, 느려진 위와 췌장은 이 기름과 단백질을 젊을 때처럼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여름철, 특히 땀을 많이 흘려 탈수가 된 상태에서는 심장마비, 협심증, 뇌졸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저는 응급실에서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어제까지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이 오늘 장어 한 끼를 먹고 몇 시간 뒤 가슴을 부여잡고 실려오는 모습. 그리고 그분들이 거의 한결같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괜찮을 줄 알았다는 말이 응급실 침대 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한 끼를 먹기 전에 내 나이와 내 몸 상태를 먼저 떠올리셨다면 병원에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양 조절, 손바닥 크기 약 100g만 먹기. 조리법 변경, 기름기 줄이고 찜대침 활용. 술, 달콤한 양념 피하기, 간과 혈관의 이중 부담 방지. 채소 곁들이기, 기름 흡착 배출 도움. 수분 충분히 섭취, 하루 2리터 이상 나눠 마시기.
먹은 후 증상 체크 더부룩 답답어지러묵 곤란시 즉시 병원. 이 6가지만 지켜도 장어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아니라 기력을 보충하는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진심을 담아 저는 단순히 의학 지식만 전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올여름을 병원 침대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웃으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시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책이나 인터넷에서 본 일반 정보가 아니라 39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직접 진료하며 제가 보고 느낀 살아있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장어를 드시더라도 오늘 배운 원칙을 꼭 지켜주세요. 그 한 끼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남은 여름뿐 아니라 건강한 삶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